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 키워드 2021 파트 1 기본편 과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대망의 두근두근 첫 번째 시간으로서 ITQ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워드라고 하는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ITQ 시험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ITQ 자격증, 다른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이번 ITQ 워드라고 하는 자격증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든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가 ITQ라고 하는 자격증을 왜 취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이점들이 있고 합격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ITQ 자격증은 최고의 신뢰성, 최대 활용도를 갖춘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고요. 다른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 능력과 같은 국가 기술 자격 시험과는 달리 오로지 실기 시험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자격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ITQ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강의도 다양한 분들께서 10대부터 6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분들이 강의를 듣고 취득을 하신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 위주의 시험으로 출제가 되고, 우리가 ITQ 시험 중에서 한글 계열과 워드 계열은 공통 자격증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또는 평소에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워드다 라고 하면 한글 프로그램이 아니라 워드 자격증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실무적으로 한글 프로그램을 문서 작성에 더 많이 쓴다 라고 하면 ITQ 한글 자격증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된 첨단 OA 사무관리 자격증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취득해도 국가 공인 자격이 부여가 되고, 여러분들께서 동일 시험 과목에 대해서 여러 번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부여가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에서 정보기술 자격 제도로 ITQ 자격증을 채택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격에 대한 기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리 ITQ라고 하는 자격증은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3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배점이 5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등급별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400점 이상은 A등급, 300점 이상은 B등급, 200점 이상은 C등급의 자격증 등급이 부여가 되고요. 200점 미만을 취득하신 분들은 불합격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이 A등급 자격증이 보통 인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B등급이나 C등급을 받았다 라고 하면 다음번 시험에 다시 응시를 해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A등급으로 이렇게 등급이 업그레이드 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정도 이 A등급을 목표로 해서 강의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원서 접수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원서 접수는 KPC 자격이라고 검색을 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 자격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ITQ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icense.kpc.or.kr 요 한국생산성본부 자격평가사업단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시험 일정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이 접수 및 수험표 확인 메뉴를 통해서 자격증에 대한 원서 접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분명히 회원가입을 한 것 같은데 로그인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아이디 비번 찾기를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조회가 안 되면 다시 재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처음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최초 회원가입을 통해서 회원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고사장 과목을 선택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응시할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MS 워드라고 하는 자격증을 선택하면 되고 여기서 소프트웨어 선택을 워드 2021로 여러분들이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일단 시험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버전과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에 대한 응시 접수를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파트 2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듣게 되실 텐데요. 이 파트 2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최신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한 번 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ITQ 사이트 자료에서 시험 정보, 기출 샘플 문제라고 하는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ITQ 워드 최신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문제지와 답안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우리가 ITQ라고 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또 공식 사이트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ITQ 워드 시험이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강사님, 요 시험 유형 파악에 대해서 1강에서 첫 번째 시간에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공부할 때 또는 어떤 시험이나 새로운 부분들을 공부하자고 한다면 숲을 먼저 보는 게 좋겠죠. 내가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자격증 취득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아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쓰니까 그렇다 보니까 워드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요 내용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일단 들어보시는 거죠. 아, 요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강 또 들으실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훑어보는, 간단하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해 볼게요. 1번 조건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에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그리고 오른쪽에 점수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데이터 입력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 문서에서 데이터 입력하는 것부터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영문, 한글 데이터 먼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작성하는 부분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작성하고 스타일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단락에 대한 서식과 글꼴에 대한 서식에 대해서 설정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간격, 각각의 언어별로 글꼴을 다르게 설정하는 부분, 글자 크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글자의 가로 너비를 조절하는 장평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 조건에 맞게 각각의 서식별로 스타일을 적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기능이 어떠한 기능이고 각각의 기능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타일 강의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표와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이 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고 이 표에 대한 부분, 표 자체를 만들고 안에 내용을 입력하는 표 내용 작성을 첫 번째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글꼴을 설정한다거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문자는 가운데 오도록 숫자는 오른쪽에 오도록 이렇게 맞춤 설정, 정렬 설정을 한다거나 셀에 대한 배경색, 음영색을 노랑으로 채운다거나 합계, 빈칸에 계산 기능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개체, 요소에 대한 어떤 설명을 다는 캡션 기능을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선택해서 차트 데이터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지역별 1970, 2000, 2020년에 간만 이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기 있는 그죠? 우리 노란 색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차트 데이터를 작성을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에 대한 종류 묶은 가로막 등으로 작업해라 뭐 제목에 대해 설정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 조건에 맞도록 설정을 진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차트 데이터를 올바르게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런 숫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기입을 하게 되면 우리 차트에도 당연히 다른 결과가 도출될 거기 때문에 이 표와 차트는 서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조금 더 오타나 숫자를 오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번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1번 조건과 2번 조건까지 1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다가 우리가 또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작성을 할 부분은 수식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출력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건에 맞게 수식을 작성하는 부분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4번 조건에는 그리기 도구 작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점이 좀 높죠. 110점이라고 하는 배점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조건을 보면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모든 도형을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채우기 없음을 제외하고 임의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고 참고해서 도형을 작성하고 그림을 삽입하고 워드아트를 삽입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조화롭게 배치하는 거, 또 순서를 앞으로 보내거나 뒤로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출력 형태를 보고 동일하게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여러분들이 3페이지 부분에다가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가장 내용이 많고 또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3페이지가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해야 되죠. 데이터 입력할 게 많고 또 조건들이 굉장히 여러 개의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글꼴을 설정한다거나 머릿말을 삽입한다거나 각주, 단락, 첫 문자 장식, 그림 삽입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한글과 한자가 결합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과 편집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다단계 번호 매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에는 가, 나라고 되어져 있는데 각각의 단계를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얘가 이제 1단계의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학생들의 함양부터 통일미래 비전 제시, 요게 이제 2단계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위치에 대한 설정, 그리고 번호 모양에 대한 설정,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단계 번호 매기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특수문자를 삽입하는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세이클로버가 이렇게 지금 삽입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경우 이제 뭐 하트 모양으로 넣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동그라미 또는 네모 기호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특수문자를 삽입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글자 문단 모양을 설정해서 이렇게 지역별 통일관 현황 데이터를 입력하고 여기 글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장식이 되어져 있죠. 글자 위에. 이런 거라든가 글자가 기울린 꼴로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표를 삽입하는 게 있네요. 다시 한번 표를 넣고 표를 편집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셀에 병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업을 해볼 거고요. 하단에 있는 텍스트를 편집하고 그 다음에 쪽번호를 매기고 새로운 번호, 원래는 이제 얘가 3페이지에 작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6번, 2로 시작하게끔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 좀 주의 깊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ITQ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각각의 번호에서 각각의 페이지에서 어떤 것들을 작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스타일을 작성하는 거 1번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와 우리 차트 작성하는 거 2번으로 작업한다. 그래서 1번 스타일 부분과 2번 표와 차트가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3번이 되겠죠. 수식을 작성하는 부분과 4번 그리기 도구를 작성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로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각각의 요소들을 편집하는 부분을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세 번째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업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우리가 ITQ라고 하는 자격증을 앞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기 때문에